자, 무려 92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속초의 대관람차 속초 아이라고 하죠. 자, 이게 위법성이 드러나서 해체 위기에 놓여져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기사를 보시면 속초 명물 대관람차 철거되나 위법성 드러나 해체를 명령했다. 철거 위기 맞은 속초 아이. 자, 속초 아이 뭐죠? 대관람차는 아시잖아요. 요게 바로 속초 아이라는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대관람차 바로 속초 바다 인근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자, 해안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속초 아이 대관람차가 자, 어떠한 위법성이 있길래 해체 위기까지 갔느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관람차 하면 옛날에 많이 생각나죠. 뭐 놀이나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자, 요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탈 수 있는, 커플들이 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열심히 서로 쏙닥쏙닥 약간의 스킨십을 몰래 할 수 있었던, 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하다 보면 자, 위에 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고 또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쳐다봤던 그런 것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관람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어떤 느낌? 자, 런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템즈강 옆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런던 아이. 자, 모양새 약간 비슷하긴 하죠. 약간 캡슐 모양의 이런 대관람차라고 한다면, 자, 속초 아이는 구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런던 아이는 템즈 강을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대관람차라고 할 수 있고요. 속초 아이는 이렇게 해안, 동해안을 옆에 다 끼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런던 아이의 2배 되는 규모의 대관람차가 또 나왔죠. 바로 두바이의 아인 두바이. 자, 무려 250m입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야경도 예쁘고 250m 높이, 대략적으로 200m가 넘는 높이에서 쳐다보는 자, 두바이 건물들. 자, 시내 풍경들이 엄청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런던 아이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2000년도 135m 63,500원이라는 입장료. 역시 영국 물가가 좀 세긴 합니다. 아인 두바이는 최근이죠. 21년도에 했고, 자, 런던 아이의 2배. 자, 그리고 속초 아이의 무려 4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초 아이가 제일 작은 65m, 그 다음에 135m, 대략적으로 2배죠. 자, 요거의 2배가 바로 아인 두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료는 런던 아이보다 좀 저렴한 46,000원. 자, 속초 아이는 자, 작년에 개장을 했고요. 12,000원. 쌉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철거 위기까지 갔을까요? 자, 이거를 알려면 일단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아이 짓기 전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자, 속초시가 속초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일단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속초시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라고. 속초항에서 남쪽으로 대포항의 위쪽 한 중간쯤 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닷가 인근에 속초 아이를 짓겠다라는 공모를 했습니다. 건축물은 50억 원, 대관람차가 35억 원, 광고 선전비 7억 원 해가지고 무려 92억 원이나 들어서 사업 기간 21년도부터 22년 5월까지 하겠다. 자,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이 입찰이 당첨된 곳은 땡땡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대략적인 그때 당시의 조감도는 요러했고요. 그때는 보시다시피 약간 런던 아이스럽게 만들겠다라고 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런던 아이 이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최종은 자, 이렇게 동그랗게 변했다. 그 땡땡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만드는 중에 자, 국민 제안으로서 감사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 21년도에 감사에 들어가고 22년도 6월 달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또 한 차례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적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과거에 한번 감사해서 적발이 됐고요. 자, 올해 또 감사해서 적발이 돼서 이제 철거 위기에 들어갔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감사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1년도에 있었던 감사는요. 자, 이렇게 감사원에 가면 감사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공모하는 과정 중에 부정이 있었다. 일단 평가 항목 배점은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요. 하지만 평가 항목별 등급 구분 기준은 무엇이고 등급별 점수는 얼마인지 이런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기재를 하지 않아서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배점이 있더라도 야, 너는 50점, 너는 70점. 자, 임의대로 막막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구분 기준이나 등급별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모서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속초시는 자, 여러 회사들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흔들렸다. 어떻게? 받고 나서 평가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서 이미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됐다는 거죠. 자, 일단 공모할 때 자체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평가 방법을 변경을 했다. 자, 그리고 심사 기준도 바뀝니다. 공모 지침서에는 위원장은 빠지고 점수를 넣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포함을 해서 자, 위원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다. 자, 요거를 감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일단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징계가 떨어지고 나서 속초아이는 완공이 되고요. 관광객을 받았죠. 하지만 올해 말쯤에 또 감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이 발견이 됐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직부패 특별 감찰을 통해서 적발이 됐는데요. 땡땡 관광지. 자, 누가 보더라도 속초 관광지죠. 자, 그래서 속초시 전임시장 땡땡땡은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경관시민 승인 등이 장시간이 소요되자 일단 대관람차 만들려니까 강원도에 경관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개별법에 따라서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인허가를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법하게 자,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 대관람차가 놓아진 그 자리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인 대관람차가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조양동 1450-143 여기가 바로 속초 아이가 놓여진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열람에 그 주소를 치게 된다면 나오는 게 바로 지목은 되지만 국계법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바로 이 초록색이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했었는데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자, 이 도시 지역이면서 이 초록색의 자연 녹지 지역에는 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자, 밑에에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요거는 건축할 수 있는데 이것 뺀 나머지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못 짓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 되고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되는데 자,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위락시설은 있지 않다. 위락시설은 제 별표 16호인데요. 그래서 이 별표 16호의 위락시설 중에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위락시설인데 자, 여기에 15, 17호는 있는데 16호는 없다. 그래서 건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위락시설은 자연녹지 지역에 안 된다. 위락시설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진행했을까요? 자,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게다가 보시다시피 이 속초 아이가 바닷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대관람차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자, 해안가 바로 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유수면 위에 축조된 대관람차. 공유수면이 뭘까요? 자, 공유수면은 뭐냐면 바닷가 아니면 지적공부의 등록지가 돼 있는 곳에 호수, 강 같은 데를 바로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바로 바다와 바닷가, 하천, 호수, 국어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공유수면 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만약에 짓기 위해서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요 두 개를 다 무시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속초아이 같은 경우는 이 지적공부 등록지에 이렇게 나져 있지만 약간 튀어나오고 자, 동그란 게 이렇게 바닷가 위에 자, 튀어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안 된다. 왜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더라도 자,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가 있지만 자, 거기에 이렇게 이 건물 밑에도 튀어나오고 자, 위에도 이렇게 튀어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항공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여기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자, 이 위에는 돌출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SBS 뉴스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공유수면은 이렇게 여기가 경계로 돼 있어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탑승동, 자, 밑에 이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탑승동. 자, 그리고 자, 그 위에 대관람차가 공유수면을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점용 허가도 안 받고 탑승동이라는 건축물도 짓고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감리, 준공검사 등등 해가지고 그 전에 적발이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해서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공유수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건축물 건축 불가다. 자, 일반 건축물 건축 불가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탑승동을 가설 건축물로 축조 신고하고 자, 그거를 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간 거죠. 야, 대단합니다. 자, 일단은 일반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봤다는 자체가 몇 번 현장 나가보면 알지 않을까요? 자, 여튼 자, 요거를 이제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고 지었다. 자, 그리고 별일 없다가 이번에 벌렸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람차 짓기 전부터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을 때도 공유수면에 짓지 못한다, 자연녹지 지역엔 짓지 못한다라는 거를 모두 다 무시한 채 일단은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결국엔 지었고 감찰을 통해서 적발이 돼서 철거 위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패로 갈리죠. 자, 물론 불법적이긴 하지만 자, 일단 예쁘게 잘 짓지 않았냐, 그대로 일단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자, 아니면 단호하게 불법 위법인 만큼 자, 철거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관람차 자체가 관광업을 위해서 지어진 건 되게 긍정적인 요소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수 요소긴 하지만 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자, 요러한 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죠. 어찌됐던 자,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가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